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에서의 개발, 환경, 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선임연구조정관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Integrated Approach for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eace Nexus in Borderland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Il Cheong, Senior Research Coordinator of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Il Cheong.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접경 지역에서의 개발, 환경, 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 세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모든 발표와 토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이윤영 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윤영 이사님께서는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하시고 2022년 8월 한국국제협력단의 상임이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Yi Yoon-young.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코이카를 대표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개발, 환경, 평화 넥서스의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특히 접경 지역에서의 이런 넥서스 접근법을 모색하는 이 세션에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 일상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회개발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이일청 박사님과 그 휘하의 연구팀, 그리고 이 제주 포럼의 주최 측이 이 오늘날의 행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힘써 주신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5년에 제주 섬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 제주도는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6개의 다자 내지는 양자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는 제주 포럼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또한 지난 2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면서 글로벌 이슈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는 전례 없는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전 세계 난민의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 개발 목표 보고서가 2022년에 유엔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빈곤층이 7,500만에서 9,500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올해 총
6억 6,700만 명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대화가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기회를 빌려서 저희가 통합적인 시각으로 포괄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 어젠다에 있는 다양한 제언과 중요한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코이카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 협력 기관입니다. 이런 코이카는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 즉 사람, 평화, 번영, 지구,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P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HDP 넥서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평화 어젠다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평화를 저희가 프로젝트에 결합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16개의 전략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적 전략으로 삼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에카는 파트너 국가에서의 복합 분쟁에 대응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첫 번째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 환경, 그리고 평화 영역에서 힘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있어서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미 있는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의 대화를 구체적인 미래를 위한 행동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파트너기관,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제주 포럼의 세션에 참여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발표해 주실 파리다 나살리 유엔사회개발연구소 개관연구원님, 신고 무아초피 SRIC 부소장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실 패트릭 미한 런던대학교 연구원님, 함께 발표해 주실 서강대학교 김용환 교수님과 전북대학교 이진영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김보경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수단 다프루 청년사업 책임자이신 아이작 아사레 다프루 지역소장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UN 마약범죄사무소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대표이신 아마도 필립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다 나살리 개관연구원과 제가 접경 지역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올라와야 될 텐데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This guideline is one of the 예, 지금 보고 계신 가이드라인은요, 이 개발, 평화, 그리고 환경, 넥서스 접근 방안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마련이 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사분들께서 이제 발표하실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마련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개의 갭을 채우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개발연구와 이제 실행에서 이제 갭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바로 어떻게 이 통합적인 방법을 설계하고 이제 실행하느냐 관련된 이제 부분과 관련돼서 다루게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사실 오랫동안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SDG가 2015년도 마련된 이후부터 특히나 이제 강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 접근 방법과 이제 관련돼서 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러한 이제 접근 방법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또 평가함에 있어서 충분한 가이던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을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에서 시행하기 위한 가이던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접경 지역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사실 이제 개발 담론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이 덜 갖게 된 이유가 사실 접경 지역은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죠. 개발 관계 이해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접경이라든지 접경 지역에 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또 덜 갖게 된 데는요. 우선은 이 지역의 복잡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을 잘 모르고 또 이런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이면서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나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통해서요. 개발 그 이해 그 당사자들, 특히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당사자들이 이 접경과 또 접경 지역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또 이제 이것에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를 해서 이들의 이제 특징을 반영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마련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요, 여러 가지 통합 방법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사회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뭐 경영학으로부터 나온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담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실행이 이 개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제 또 마련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첫 번째 챕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발 이해관계자들이요, 바로 이 정책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서로의 이해를 늘리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또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그리고 통합적인 방법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 이제 측정 수단, 측정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요, 바로 행동과 행위와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바로 지식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생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요, 바로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포함이 된 비전이라든지 이 정책 수단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라든지 지리적인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링과 이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서는요, 12개의 성공 인자 또는 성공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요, 이 접경 지역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잘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파리다님께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 이름은 파리다 나살리라고 합니다. 이 가이던스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접경 그리고 접경 지역의 특징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국제적인 국경성 또는 이제 지리적인 뭐 경계를 보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뭐 어떤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민족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경계선을 이제 다루는 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국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 접경, 국경은 어떤 지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의가 되겠죠. 뭐 강이라든지 해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인 또 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식민주의 결과물로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접경 지역을 봤을 때는 국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경, 접경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지역을
접경 지역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사회 또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런 접경, 국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국경, 접경과 접경 지역은 또 상호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이, 그러니까 국경이 있다는 사실로 바로 그 접경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삶을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경과 접경지역은 다양하고요. 다이나믹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의 그런 힘도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부가 많이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두뇌 유출도 많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전쟁이라든지 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또 잠재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는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를 좀 보면은요. 사실 저희가 이제 다학제적인 그림의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한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이 전체적인 맥락, 그 접경 지역의 그 독특한 특징을 이해해야 되고, 또 지역적인 특징도 이해를 해야지만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던스가 바로 이런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 기초해서 또 접근 지역의 이러한 이제 특징에 기초해서 또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기초해서 이 가이던스는요, 어떻게 이러한 다면적인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또 설계하고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이제 접근 방법에 기초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가이던스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걸로서 저희 두 사람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싱고 마초피 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신고 마추피이고요. 저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한 사례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CGLR 존 3의 접경지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료 2명, 우간다에서 오신 네이선 씨,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이사벨 씨와 함께 이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6년 정도 함께 협력을 하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나타샤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접경지대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특성 자체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GLR 존 3도 마찬가지입니다. ICGLR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분쟁, 그리고 안보 부족, 그리고 저개발. 지금 ICGLR의 12개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 메커니즘이 바로 ICGLR입니다. 이 12개 지역 중에 존 3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존 3 같은 경우에는 케냐의 북서부, 그리고 우간다의 동북부, 남수단의 남동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존 3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이시지요?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 문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법 무기의 확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이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축을 보호하기를 위해서 총을 드는 겁니다. 이 가축을 약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힘은 충분하지가 않고요. 또 기후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자원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만들어졌고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침적층이 있습니다. 석탄이라던가 아니면은 금이 있을 것이도 모르는 이런 침적층이 있습니다만은 이를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빈곤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들 지역 주민들이 묵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기후 상황이 열악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 동물을 누군가가 훔쳐가진 않을까, 동물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총을 드는 거고 무장을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가뭄이라던가 가뭄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케냐에서도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갑자기 홍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도 지금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홍수라던가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분쟁이 그리고 빈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를 하는 이 주변화, 마지널라이제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 접경 지역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총을 들고 있죠. 지금 또 이 사진을 통해서 보이시겠지만 지금 기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메말라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도 많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도 생겨나지만요. 그리고 이런 기후가 열악해진 우간다 카라무자 지역에서의 조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심는 모습도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 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일부러 땅을 굉장히 깊게 파서 물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사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존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ICGLR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정부 그리고 민간 시민사회, 언론 등등의 힘을 결합을 해서 이 존 지역에 위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힘을 합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참여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그냥 지역사회 간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이런 통합적인 접근법을 ICGLR은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을 하는 것과 실천을 하는 것은 다르죠.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실천을 해야 했는데 이 실천이 실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ICGLR이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구상한 지 10년, 15년이 지난 이후 지금도 이렇게 실천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존 3에서 만약에 이를 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케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케냐 또한 이 통합적인 접근법을 원래 활용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통합적 접근법이 시행이 되지 못하고 각각 개별적인 접근법을 취하기 이르렀습니다.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냐도 국가에 집중을 한 접근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무장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강제적으로, 일부는 자발적으로 무장해제 조치를 취하고자 했지만은 통합적이지 못한 접근법은 실패를 했고요. 우간다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우간다는 자국 중심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냐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간다가 성공한다 한들 케냐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우간다의 노력은 통했습니다. 사실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우간다가 한 일을 다른 나라에서 반복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국가별 행위자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한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케냐의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케냐는 굉장히 무장 해제에만 집중을 한 접근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케냐 당국이 왜 지역사회가 무장을 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냐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무장 해제를 강요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인 접근법을 원래는 ICGLR이 구상을 했는데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이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변부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무장해제, 개발, 환경 간의 이런 연결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존 3에서 살아가는 환경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환경 문제 해결할 거야. 아니면 나 무장해제, 안보 문제 해결할 거야. 이렇게 개별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관련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각 존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보안을 내지는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게 인간 안보 시각에서 보든 군사적인 시각에서 보든 이런 여러 가지 안보 프로그램, 안보 사업을 모두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영내 모든 정부 그리고 행위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체 없이요. 다음 연사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제약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요. 김영환 교수님이십니다. 서강대학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이진영 교수님도 함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슬라이드 띄울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환입니다. 서강대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 주제로는요. 청년 자원활동 사례 연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단 다르푸르에서의 평화 및 회복을 지원한 청년 자원봉사 사례 연구, 소위 요보레드 사례 연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의 저 김영환과 고려대의 임시정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의 이진영 교수님이 함께 진행한 사례 연구입니다. 저희는 통합적 접근법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유발하는가라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통합적 접근법은요, 많은 NGO라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법이죠. 그리고 한 개 내지 두 개의 구체적인 목표만 타겟팅을 한다면은 그냥 대대적인 개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념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 통합적 접근법이 실제 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요소의 사업을 함께 통합을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한다면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연구 내용으로 삼은 것은 통합적 접근법이 기존의 개발 프로젝트, 즉 1개 내지 2개의 구체적인 목표만 설정한 개발 프로젝트 대비 통합적 접근법이 실제 더 많은 효과를 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살펴보기 위한 사례 연구로 요보레드 사례를 선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연구를 해보았더니 요보레드가 이 개발 분야에서 성공을 잘 거둔 사례로서 손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이 저희 연구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분쟁 후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악명이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분쟁 그리고 분쟁 후 지역에서 이 청년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요보레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1단계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 현재 5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청년을 교육시킵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분쟁을 중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구역에서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욱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또한 제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보레드 프로젝트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건소를 짓기도 하고요. 청년을 위한 스포츠 센터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이 요보레드 사업화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푸르 같은 경우에는 수단의 서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그리고 임 박사님 저는 실제 수단에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다르푸르에 가서 아이작 선생님을 직접 만났죠. 저희가 이 요보레드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작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좋아했다라는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아하는 프로젝트여야지 프로젝트 매니저를 초청을 하겠죠. 저희가 이 연구를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요보레드 관련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정보원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또 분석적 계층화 과정 AHP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 박사님께서요, 한 아이작한테 1000개 이상의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작께서는 참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0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이 UNDP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철저하게 시간을 준수해 주시더라고요. 지각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그 그리고 북다르푸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런 관찰사항의 기초에서 보면은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일주일밖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찰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이 통합적인 방법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보완성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버레드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분쟁을 중지시키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2번째가 이제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사회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을에 사는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3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 다른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왜 평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평화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이는요, 아무리 평화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평화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도요,
그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가 없다면은 사람들의 그 생활 조건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이 세 가지의 목표는 상호 보완성은 또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뭐 가끔은 이제 간과가 되고 가끔은 이제 무시가 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바로 이러한 이제 파급 효과인데요. 다루프에서 저희가 느낀 것이요. 사실 여성에 대한 권한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브레드 프로젝트는 사실 직접적으로 여성의 권한을 뭐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반드시 50%는 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NDP하고 지역 NGO가 뭐 평화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이제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 참가자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권익이라든지 그 권한이 증가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청년하고의 연계, 그러니까 뭐 이 청년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청년 봉사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네트워크와 연계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경우에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심리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UNDP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UN으로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고, 그리고 또 그 현지에서는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참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권한 부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너십이 이제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이해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또 여러 명의 이제 수익자들이 뭐 다양한 마을에 이제 다양한 섹터에 이제서 나오게 되고요. 또 요브레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된 지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오너십,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그 다루프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뭐 이슈들은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슈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또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뭐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다른 이제 기존의 개발 프로젝트 대비해서는 뭐 특정 목표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UNDP와 같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여 기관 또는 공여 국가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도 이제 관련된 건데, 뭐 저희 같은 학자들이 평가 문제는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요버레드를 6, 7, 8, 10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모델은 수단의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서 쉽게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평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로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데요. 근데 제가 김영원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아이고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접속하신 패트릭 미한 씨의 발표를 들을 차례였거든요. 이제 조금 늦었지만 지금 런던 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패트릭 선생님을 지금 모시겠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Can you hear me? 예,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일청 조정관님, 그리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개발 이제 도전 과제를 이 접견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그런 프로젝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저도 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과 미얀마의 접견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사실 이 군사 분쟁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빈곤도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복지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요, 또 불법 마약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아편이 두 번째로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고요. 또 메타암페타민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이제 미얀마가 이제 개방을 하고 난 후에 사실 뭐 10년 동안에 이제 원조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가 2021년 2월 달에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 그 원조는 또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개발 원조가 제공이 되고 또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감에 따라서 이 개발과 관련된 이제 문제, 특히 이제 접견 지역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제 마약과 이제 개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특히 이제 마약과 관련된 기구에서 특히나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개발 중심의 이러한 마약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전쟁, 그러니까 이 뭐 마약을 이제 키우는 농부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약 자체를 개발의 도전 과제로 보고 빈곤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서 그래서 이 마약 재배를 주요 이제 생계 수단으로 하고 있는 그 농부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게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스타디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마약을 미얀마 내에서 이제 개발 그 정책에 어떻게 포함을 시키고자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엔의 이제 이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다룬 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아편 재배를 다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커피를 대신 재배하게끔 한 거죠. 대체 작물을 재배를 하게끔 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 협동조합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지역의 이제 농민들의 협상력을 이제 키워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이거 개발과 관련된 또 도전 과제를 또 해결해서 이 토지와 관련된 뭐 안정성을 좀 늘리고요. 또 양성 문제도 뭐 여성들의 참여를 늘리면서 해결하고자 했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도 다뤘습니다. 아편 재배는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림을 태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문제도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이 프로젝트 저희가 했었던 뭐 사진이고요.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교훈을 이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냐? 우선은 이 약물 또는 그 마약을 이 개발 이슈로 봄으로써 좀 더 이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넓혀지게 됐었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재배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편을 재배를 안 하는 그런 농사들만 이제 개발 지원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런 조건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요. 그리고 또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뭐 개발 지표, 뭐 범죄가 얼마큼 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뭐 대체 작물을 재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정책 목표 간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농민들 중에서 이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동력이 있었던 그런 농민들만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농민들만이 사실 계속해서 이제 커피를 장기적으로 이제 재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정말 가난한 농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부합시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이슈는요, 그러니까 통합에 역점을 두고 보니까 이 프로젝트 내에서의 이제 통합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관련된 요소들이 다 통합이 되게끔 한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마약하고 빈곤하고 이제 개발이 사실 어떻게 이제 연기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렇게 좀 소외된 이제 농민들이 합법적인 그 경제에 들어와서 뭐 커피를 재배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아편을 이제 재배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미 공식 시장에서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대형 이제 농민들과 어차피 이제 경쟁을 할 수 없었던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과 이제 개발을 이제 구조적으로 제대로 못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을 좀 더 넓은 이제 경제 구조에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 경제 구조라는 것이 과거에도 어차피 이 농민들이 제대로 참여를 못하던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다음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좀 더 커다란 프로그램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미얀마 이제 접경 지역에서 시행했던 것인데 아편 대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은 마약 생산을 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 개발을 이제 더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게 미얀마의 접견 지역을 이제 중국의 경제에 더 많이 이제 참여하게끔, 관여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이제 농업을 이제 장려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이슈도 이제 포함을 여기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왜냐면 미얀마에서 생산된 이런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이런 아편이 못 들어가게 함으로써 중국의 이제 공중보건을 이제 개선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이슈가 뭐냐면은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대줬죠. 그렇지만 이 위난 성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난 이 상공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그 자금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중국의 농업단체의 어떤 뭐 이해를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농업단체는 뭐 농업 기업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기업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좀 더 뭐 공중보고 문제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아편 재배 감소를 위한 활동에는 충분히 자금 지원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고무라든지 바나나와 같은 대규모 플랜테이션 쪽에만 또 자금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의 사진이었고요. 이 펀딩이 됐었던 프로젝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제 영향을 보면은 중국의 그 농업 기업이 이 북부 미얀마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확대가 됐었고,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여러 이제 정책 목표 간의 상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미얀마 쪽으로 갔었던 이 농업 그 기업들은 사실 비옥한 농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농업 활동을 많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아편이 생산되는 것은요, 오히려 고지대죠. 그리고 또 이렇게 농업 기업이
오히려 기존의 농민들을 기존의 이제 농지에서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아편 재배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업 기업들은요, 그 지역의 이제 군사 기관들 또는 이제 민병대하고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민병대가 사실은 이런 마약 밀매를 주도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이게 좀 좋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 그 단점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은요, 이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상충되는 이해들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왜냐하면은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상치되는 이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제 명시되지 않은 그런 이해를 잘 조정을 이제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아편 이제 재배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해가 있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이해, 다른 목표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규정, 또 규제가 이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다양한 이제 케이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요, 다양한 정책 목표 간의 그 트레이드 오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다 보면은 서로 상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개발 목표 간의 이제 긴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우선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해가 어떻게 상충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프로젝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패트릭님 발표 감사합니다. Our last 저희 마지막 연습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보경 교수님이십니다. 김보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김보경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대균 김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이 통합적인 접근법과 포용적 메커니즘을 특히 국경지대, 접경지대에서 연결을 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 영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이카의 메콩 지역, 그리고 지뢰 대응 및 평화 마을 사업을 위주로 연구를 해보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10년 전부터, 구체적으로는 2010년부터 진행이 되어 온 메콩 지역과의 깊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한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지뢰를 포함한 폭발물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런 지뢰 대응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이 이 통합적인 접근법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재건 또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골 지역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지뢰 대응 프로젝트의 예이기도 했기 때문에,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5P, 평화, 그리고 인권의 보호, 그리고 포용적인 개발, 이런 것들은 다 평화라던가 번영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젠더, 환경,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즉, 이 5개의 P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 대응 관련해서 지뢰 대응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통합적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유엔의 마인 액션 특화 에이전시라던가 이들을 포함해서 이 지뢰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조금 지역적으로 실제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나아가서 리스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2019년 평화마을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콩 지역에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콩 지역에서 진행된 평화마을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조각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체적인 통합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이 PVDP 메콩 지역 평화마을 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코이카의 이 프로그램은 그냥 여러 가지 선별적 그리고 혼재적인 이 접근법을 써서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행위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9개의 프로젝트가 2019년 평화마을 개발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요. 한 일주일 정도 짧게 트레이닝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3자 협력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어서 메콩 지역의 평화적인 포용적인 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2019년 11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CLMB 국가에서 46명의 국가 정부기관 담당자가 와서 이웃 국가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정책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골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 일주일을 활용해서 각국들이 서로 만나고 친교를 하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심 정보 관료들이 와서 지금 우리의 안건이 무엇인지 3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KIA를 진행을 했는데 이 KIA 대상이 되었던 인터뷰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워크숍이 도움이 되었지만 일회성 워크숍을 해보니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참여자 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포용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프레임워크에 잘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죠. 프로젝트 페이퍼를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개발, 환경, 평화 넥서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변혀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특히 접경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인 변혁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를 성공으로 이끌고 이것을 더욱더 규모를 확대를 할 수 있을까? 이 규모 확대의 경로와 패턴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승수 효과는 무엇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규모 확대를 하기 위한 티핑 포인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라서 이 질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콩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던 코이카 프로젝트를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를 목표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시골 지역 사회 개발도 다루는 등의 조금 좋은 접근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케일링 업, 규모 확대 다이내믹스가 저에게 왜 중요했던 걸까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내지는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의 경로를 제한하면 저희가 개발을 위한 좀 통합적 접근법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모를 확대를 하기 위한, 즉 성공적인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동의는 무엇이며 통합은 어떻게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항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화를 살펴보면서 이 규모 확대 경로 그리고 이를 이뤄낼 수 있는 동인을 파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하고 변형을 시켜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조금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보면 간단합니다. 맥락에 집중한 스케일업 방법이 있고 조금 보편성에 집중한 스케일업 방식이 있습니다.
보편성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현지의 사정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하지만 이 맥락성 같은 경우에는 맥락적인 확대라고 한다면은 현지에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환경, 애초에 초기 단계에 조금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이 맥락적인 스케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아직까지 수단 중심적인 동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맥락을 중시한 접근법을 활용하면서 현지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스케일업이라기보다는 스케일 다운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방식이라면 사실 한 사업의 성공 사례를 국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이식할 수도 있는 것이 더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스케일 아웃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늘 중간 단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사업이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을 되고 그리고 나서 quasi adaptation, 준 적용이라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이 중간 단계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해 본 겁니다. 저희가 조금 이 스케일업의 경로의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례 연구의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이카의 메콩 지역 프로젝트 사례 선정을 보면은 저희가 보면서 어떤 사례를 선정을 했느냐,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국가를 선정했던 것은 SDG 18번 그리고 이 지뢰 제거에 관련이 되어 있는 SDG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또 코이카의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페이퍼를 보면서 정치적 콘텐츠 분석을 했고요. 또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실제 캄보디아, 라오스를 방문해서 현장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UNDP의 핵심 관계자, 코이카 국가사무국, 그리고 지뢰대응센터, 캄보디아의 센터, 그리고 라오스의 센터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현장에서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사실 이 동인의 단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저희가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이네이블러를 사용하고 있었고 어떤 경로를 바탕으로 규모 확대를 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의 모든 예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프로젝트도 많고 다른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라오스 지역의 불발탄 관련 피해 지역을 보시면은 조금 가난한 지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그래프에 있는 지도 두 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스의 지뢰 제거 프로젝트가 잘 성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유자 주도의 프로젝트 시행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금 더 이 반복이 진행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이 UXO 작업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적용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례를 보시면요. 네. 두 번째 사례로 캄보디아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캄보디아의 사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 공유자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발과 의 요소가 접목이 된 준 적용을 활용했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평화 마을 사업을 함께 활용해서 그리고 CFRIB 사업을 함께 결합을 해서 더욱더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색칠이 되어 있는 사각형을 보시면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 섹터, 그러니까 지뢰 제거 분야에서 도시 지역이 시골 지역의 개발로 넘어가는 이 분야를 넘는 확대를 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직적인 규모 확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 스케일업의 경로는 많습니다. 물론 이 현지 상황을 더 살펴보면 조금 더 지역적인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모든 요소들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견한 이 경로를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후 추후 팔로우업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국가들도 방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낸 경로를 더욱더 개선시켜서 미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vite two 자, 두 분의 토론자분이 계십니다. 아이삭 아세라 님께서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 7분 내에 토론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the research team that came all the way to Darfur. 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안보 측면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서 아직까지 분쟁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간 그리고 부족 간 지역 간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인구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40%가 아직까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이 부족하고 영내 지역에서 저개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부족합니다. 수자원도 부족을 하고요.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땅이 많아서 땅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UNDP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넥서스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평화, 안정화, 그리고 회복력 제고 뿐만이 아니라 경제 회복, 영내 경제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 요보르드와 함께 협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 코이카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요보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5단계째에 접어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00만 명 이상, 즉 인구의 60% 이상이 청년이고 이런 청년의 문제를 저희가 더 잘 해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수년 동안 이 800명의 청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시킨 청년들을 저희가 200개 이상의 지역사회에 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평화라던가 아니면 번영의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겁니다. 저희는 이런 청년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이 청년이들이 뭔가 특정 역량에 도달을 해서 이 분쟁을 해결을 하고 또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저희가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배치를 해서 이 배치된 지역의 개발 프로세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 청년을 활용해서 특히 청년의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사회적인 통합, 평화, 그리고 경제 회복에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자기가 출신지로 돌아가서 이 출신지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던가 평화를 돕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 기반의 화해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분쟁이 폭력적인 사태로 불거지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유목민과 농민 간의 분쟁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수자원에 대한 접근법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영내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법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청년 평화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을 하는 겁니다. 뭐 드라마, 음악, 그리고 축구 등등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함께 터놓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청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요. 청년의 권한을 신장시키고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은 이들의 실제로 자신의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10년, 20년이 지나면 현재 기성세대는 죽거나 은퇴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킨 청년들이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라던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중요한 직을 맡아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교육시킨 청년들 중에 일부는 뭐 재무부라던가 이런 중요한 직을 맡아서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개발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방문을 한 지역에 가서 보았더니 지역사회 개발 어젠다를 저희가 가르친 청년들이 실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사실 분쟁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분쟁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청년이 활용이 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청년들의 권한을 신장시키고 역량을 부여를 해주고 청년의 역할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은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이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 지역사회 평화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많은 싸움을 방지를 하고 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신의 농지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이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멈추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 농민과 유목민이 싸우지 않는 환경도 구축을 시켰고요. 이들이 서로에 의존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청년들의 힘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평화의 일원이 될 수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저희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판도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죠. 이들 청년들은 많은 협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영내의 삶이라던가 생계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생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요.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발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을 실제 진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 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문제 이유는 개발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을 더 많이 가르치고 투입시켜서 이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더 확대를 하고 개발을 한다면 원조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작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토론자로서 아마도 필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국 정부 그리고 유엔 그리고 또 이제 제네바에 위치한 UNRISD 동료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요. 오늘 들은 내용을 좀 기초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18년에
근무했던 이제 경험에 기초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접경 지역에서 개발 환경 평화 넥서 접근 방안과 관련된 한 5가지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마약 생산, 재배와 관련돼서요. 자, 패트릭 미한 교수께서 사실 마약 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카가 됐던 아편이 됐던 헤로인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지 대체가 돼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은 이 지역 사회,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 이제 미치는 악기 영향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바로 대체 작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마약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서요. 저희 UNODC하고 이제 콜롬비아 쪽에서 같이 했던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닌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코카인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한 11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커피라든지 코코아를 이제 대신 이제 재배를 해서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 세네갈하고 이 접경 지역에서도요, 저희가 마리화나 대신에 이 고가 작물 들을 이제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접근 방법은 이제 통합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 콜롬비아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23만 그 가족이 첫 5년 동안의 혜택을 이제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1년 동안 이렇게 크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가장 좋은 수단.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마약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그 UNODC 지원을 받아서 이제 회원 국가들이 이제 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해상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통합적인 접경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해상경찰, 정보기구 다 함께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전 글로벌 해상 범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나이제리아, 토고 같은 저희 회원 국가들과 저희 UN 기구가, 그러니까 UNODC가 되겠죠. 저희가 함께 이렇게 불법 그 어업 활동을 저희를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었던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에어컵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자들과 이제 함께 했었는데 여기 공여자 중에서는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다기관 그 기구가 서아프리카 그리고 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의심스러운 이제 화물이나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제 미리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를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요, 바로 컨테이너 통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압류 지금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UNODC하고 이제 세계 관세기구가 함께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팀이 그 항구에서 의심스러운 컨테이너를 압류를 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에서 왔던 그 관련 담당자들이 이스탄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EU로 가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그런 통제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디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아이디어가 바로 기후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 UNDP, 저희 또 다른 UN 기구죠. 그래서 UNDP하고 UNODC 두 기구가 민간 기구들과 그리고 회원 국가들하고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환경 범죄에 함께 이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차드나 가본과 같은 이제 중앙 아프리카에서 수천 헥타르의 그 토지에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갖다 분리하고 또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민간 분야와 함께 또 탄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나스닥과 저희가 또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탄소 크레딧에서 나온 것을 이제 현금화해서 유엔에서 관리하는 그런 유엔 펀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나중에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이 아프리카의 접경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자금으로 활용이 이제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환경하고 평화 그 넥서스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유엔에서는 두 가지 정도 수단을 주로 활용할 겁니다. 바로 이제 이 UN ODS가 주요 유엔 생태계 기구로서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 뭐 차드나 뭐 이런 국가에서 탄소 거래 등을 통해서 매년 2억 불 정도의 이 수입을 창출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인데 UNODC가 코트디부아르 정부 그리고 독일 그 다음에 22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 대응 센터를 코트디부아르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 접경 지역에서 통제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지역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이제 1시간 20분이라는 긴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저희가 시간 제한이 꽤나 엄격해서요. 걱정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끝냈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오른편보다 왼편에 훨씬 더 많이 청중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청중분들의 질문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로 받아서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연사분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No questions. 질문이 없으십니까? 지금 한 분 손을 든 것 같은데요. 저기 뒷분이요. 아닌가 보네요. 저희가 지금 좋은 청중분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이사장님은 이 개발 부분에서의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도 이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이카의 이사장님을 모시고 질문 하나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Comments.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모두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를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 경험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코멘트만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코멘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경험이 있고 또 지식 공유도 해준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뭐 분석적인 작업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연말에 가면 어떤 최종적인 이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접경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다 똑같은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접경 지역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느 특정 접경 지역이 이런 종류의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적용되기에 가장 좋은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제 방법을 확대할 수 있는 또는 복제해서 시도할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느 곳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적합한 지역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방법이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처음에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계하고 시행하고 이제 평가하기 위한 이제 가이던스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프로젝트의 디자인에 어떤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공감대 기반의 또는 어떤 상식에 기초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한 이런 프로젝트의 결과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코이카 같은 경우도요, 이런 종류의 연구의 결과를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또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규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야심이라면 이 긍정적인 영향이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도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반도라는 지역의 중심부에 저희는 또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적인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양한 그렇게 말씀을 훌륭하게 해주셔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지도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갈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침, 가이던스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발에 관련해서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결정을 내리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침이란 것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질문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서도 다른 프로젝트, 다른 이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선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도 필립 대 안드레 선생님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청중분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